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 학교의 안전교육이 강화됐죠. 이를 악용한 범죄가 발생했는데 자격증도 없는 강사가 서울의 37개 학교 교사들에게 3년째 안전교육을 실시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모든 범죄가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인돼선 안 되겠습니다. 7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구 항동지구 지하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동구의회가 아직까지 원구성을 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장만 선출된 가운데 여야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영과 유지 관리가 분산돼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던 강남구 문화센터를 개선하기 위한 특위가 가동됩니다. 성북구청사 12층에 새로운 구립도서관이 마련됐습니다. 구청 민원인들의 새로운 쉼터와 문화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회 가운데 아직까지도 원구성을 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강동구 얘기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도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 겨우 의장만 선출했을 뿐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강동구의회 상황을 박영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8대 강동구 의회가 지방선거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18개 의석 중 1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7석을 확보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 요직을 놓고 지리한 자리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동구 의회에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함해 4석의 자리가 공석인 상황. 이 중 의결권을 지닌 부의장과 예산심의, 운용 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은 구의회에서도 꽃으로 불리는 요직인 만큼 해당 자리를 차지하려는 여야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의장을 자유한국당에 허용하더라도 상임위원장 자리는 내주기 어렵다며 선을 긋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건설재정위원장을 한석 정도는 자기들한테 좀 배분을 좀 해달라. 부의장까지 추대를 해달라고. 상임위원장까지는 우리가 추대를 못 해주겠다. 자유한국당은 전체 의석 비율에 맞춰 원구성 배분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강동구 의회에 배정된 의석 중 자유한국당이 차지한 의석 수를 고려해 원구성에서 최소 2개의 자리는 한국당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7명이기 때문에 총 18명의 의석수로 따지면은 2.7명이에요. 최소한 2석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까지 의장단 구성을 위한 물밑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시 일정을 잡아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구로구에 조성되고 있는 택지지구 아래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기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광명 서울간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항동지구 얘기입니다. 결국 입주 예정자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구로 항동지구 현안대책위가 2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광명에서 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입주 결정을 받자마자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외치고 싸워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건 항동지구 입주 예정자 등 540여 명. 얼마 남지 않은 입주 이후 지하에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혹시 모를 안전 문제 발생이 이들의 우려입니다. 특히 노선이 예정된 지상에는 아파트는 물론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것도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말 끝까지 저희는 싸울 계획이고요. 환경 영향 평가 결과도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주택지구 지정보다 환경 영향 평가가 앞서 진행돼 상부 구조물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토부가 서울 광명 고속도로 고시를 발표했지만 항동 입주 예정 5,500세대는 환경 영향 평가에서조차 제외되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나
어패류 양식장에도 주변에서 도로 공사를 하면 영향성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국토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주민들은 소송까지 진행한 만큼 고시 철회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강남구에는 구청 소유 건물에 문화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운영부터 시설물의 유지 관리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나 책임과 권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됐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년 만에 특별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헬스장입니다. 주민센터의 공간을 일부 활용한 시설로 강남문화재단이 운영합니다. 같은 건물 지하 공영주차장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배우는 정보화 교실의 일부도 주민센터에서 열리는데 구청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민센터에서 여러 기관이 문화센터 운영과 시설물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엄연히 법적 책임 주체는 동장입니다. 유지보수를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고 또 주차장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통폐합을 좀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책임과 권한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효율적 운영이 힘들어지고 주민 불편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 의회에서는 문화센터 기능통합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문화센터의 기능과 업무의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5년 만에 가동된 특위입니다. 대상은 22개 동 청사 가운데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함께 있는 15개 복합청사입니다. 저도 강남구 주민으로서 여러 문화센터와 다른 체육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은 이제 구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참여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기 위해서 위원장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문화센터 기능통합특위는 내년 7월 31일까지 활동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혁배입니다.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 청사에 12번째 구립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청 맨 끝층에 문을 연 구립도서관. 3천여 권의 도서가 구비된 열람실과 독서 모임이 가능한 세미나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 한켠엔 작은 카페가 마련돼 있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 그리고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이음도서관이라 불립니다. 성북구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며 2009년부터 도서관을 확대한 결과 12번째 구립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 예정인 13호 장이동의 그 문화복합센터 안에 건립하는 구립도서관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새로운 청량의 공약 사업인 그 어린이 청소년 전용 도서관을 아마 2019년도 연말에는 아마 개관이 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음도서관은 지역정보 특화 도서관입니다. 성북구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와 지리, 인물과 관련된 자료가 모여 있습니다. 또한 일반 자료실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등 유명 작가의 작품이 구비돼 있습니다. 도서관에 비치돼 있지 않은 자료도 다른 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빌려볼 수 있습니다. 이음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종로구의 어린이 놀이터 두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마로니에 공원과 부암동에 위치했는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그동안 놀 공간이 부족했던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다고 합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마로니에 공원 한켠에 조성된 유아 놀이터. 기존에 있던 나무를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넓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전혀 없던 곳에 생긴 놀이터라 반응이 좋습니다.
코알라 놀이에서 재밌어요. 애기들 뛰어놀기도 위험하고 놀이 공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 뮤지컬 보고 집에 가거나 했었거든요. 애기하고 시간 보내기도 좋고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놀이터 한켠에는 장애인 휠체어 전용근에도 설치됐습니다. 휠체어 탓에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겁니다. 이 외에도 통나무 건너기, 언덕 오르기 등 안전한 놀이기구가 설치돼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친환경 놀이터라는 점은 같지만 성격이 정반대인 놀이터도 새로 생겼습니다. 근처에 놀이터가 없다는 부암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자리에 놀이터를 만든 겁니다. 급격한 경사를 이용해 암벽 오르기, 로프 당기기 등 모험심을 기를 수 있는 기구들이 설치됐습니다. 거의 막 풀이 막 우거져 있었는데 그런 걸 없애고 다 이런 걸로 꽃도 심고 하니까 제 술래잡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놀이터 한켠에는 주민들이 기증한 도서들로 채워진 미니 도서함도 마련돼 도서관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책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안 보게 된 책들, 저기 책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여기가 공원이라서. 그래서 그냥 없어져도 괜찮고 누가 갖고 가고 싶어도 갖고 가도 되는 그런 책들을 저렇게 모아놓은 거죠. 또 혹시 모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놀이터 전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놀이터 옆에는 다목적 운동장과 운동기구들을 설치해 어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놀이터 모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을 했는데요. 이곳은 아시다시피 경사로 다 된 그 지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모험심을 기르고 또 지형 훼손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한 자연적으로 얘들이 즐겁게 또 모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우리 장애인 어린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시설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넓진 않지만 작은 공간을 활용해 만든 친환경 놀이터. 이곳에서 아이들의 꿈도 함께 자라길 기대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이 화재로 거주자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소방서 추정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구조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종로구 궁정동의 청와대 서문초소 앞 도로에서 차량 3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와 탑승자 6명이 모두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대는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량의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앞 차량을 추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마포구가 유동균 마포구청장의 첫 번째 공약이었던 정책소통 플랫폼 마포 1번가를 본격 가동합니다. 생활 민원에서부터 정책 제안 그리고 고충까지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파란 우체통을 이용해 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 성산동에 사는 강순희 씨가 구청을 찾았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된 파란 우체통을 이용해 보려는 것. 평소 구청을 방문했을 때 불편했던 주차 관련 아이디어를 적고 적은 메모지를 이내 파란 우체통에 넣습니다. 또 어차피 하루 종일 세워있는 차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2층에는 그냥 1층에는 일 보시는 분, 일반 서민들이 이용했으면 참 좋겠다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마포구 정책 소통 플랫폼 마포 1번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구청을 비롯해 16개 동 주민센터에 일제히 파란 우체통이 걸린 것. 각종 생활 민원에서부터 정책 제안, 고충까지 파란 우체통 옆에 비치된 용지에 다양한 의견을 적어 넣으면 구가 취합해 행정에 반영하는 시스템입니다. 동안에는 뭐 불편 사항이라든지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으면 주민센터 와서 담당자분한테 건의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되니까 이게 잘 되려나 떠와 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건의해봤습니다. 파란
파라누체통의 우표는 일주일 단위로 취합됩니다. 취합된 이후 3일 이내 구청의 1차 답변이 휴대폰을 통해 전송되고 정책 제안의 경우 민간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3개월 이내 결과가 알려집니다. 구는 이 같은 마포 1번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이미 추진단까지 꾸린 상태입니다. 대부분은 좀 민원성이 많고요. 그중에서도 정책이 한 10여 가지 있는데 좀 저희가 검토해 볼 만한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구정 계획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현재 마포 1번가 프로젝트는 오프라인은 물론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에서도 가동되고 있는 상황. 구는 파라누체통이 구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중구 을지로에는 오래된 인쇄소가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 자체가 워낙 오래돼 쇠퇴기를 겪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인쇄를 배우면서 오래된 인쇄 산업의 명맥을 잇고 창업 아이템으로까지 발전시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옹기종기 둘러선 학생들. 학생들의 명함 디자인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곧이어 시작된 명함 인쇄. 동판에 잉크를 발라 디자인 그대로 찍어내는 방식인 레터프레스 기법으로 학생들은 자신들의 디자인이 구현되는 걸 보며 만족감을 느낍니다. 책이나 그런 종이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새로운 면도 있고 직접 나오는 걸 아무래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좀 더 관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금박 인쇄부터 정교한 입체 디자인까지 어떤 디자인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레터프레스 기법. 종이 인쇄뿐만 아니라 금판과 상자, 초대장 등에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어 상품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 그저 오래된 도심 산업으로 여겨지는 상황. 서울시가 을지로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쇄학교를 엽니다. 무엇보다 마련이 쉽지 않은 배움 공간과 인쇄 장비를 흔쾌히 내준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눈에 띕니다. 인쇄 상인들이 기술을 전수하며 직접 교사로 참여합니다. 자기 카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개인 창업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하고 있어요. 다시 세운 인쇄기술학교는 지역에 계신 인쇄업체분들이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인쇄기도 제공해 주시면서 서울시가 중구의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을 함께 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세워졌고요. 상인들과 손잡고 인쇄산업 부흥은 물론 청년 창업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다시 세운 인쇄기술학교는 신청자 모집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성북구가 청소년들에게 놀 권리를 줘야 한다며 동네 곳곳에 청소년 놀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마음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얼마 전 문을 연 청소년 놀터 미음미음.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은 이곳은 이 동네 청소년들의 아지트입니다. 설계 당시부터 학생들이 참여해 의견을 내놨고 다락방과 파우더룸 등 청소년들이 꿈꾸던 디자인으로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성북구의 또 다른 청소년 놀터. 카페를 떠올리게 하는 이곳 역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놀이터입니다.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며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야말로 온전히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뭘 하러 오지는 않는데 그냥 집이랑도 가깝고 시원하니까 오며 가며 자주 들리고 있어요. 시원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넓어서 놀기 좀 쉬워요. 편해요. 성북구 청소년 놀터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이곳에서 무엇을 하든 아이들의 자유일 뿐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자유롭게 머물면서 친구들과의 자유로운 커뮤니티 활동을 촉진하고 그 안에서 이제 원하는 대로 주도성을 가지고 다양한 문화, 여가, 취미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곳엔 전문 놀이 큐레이터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음악과 미술,
연극 등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들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다 잘 놀 수 있도록 같이 놀아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미술을 했었고 그동안 아이들을 사실 가르쳤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사교육을 담당했던 일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조금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놀거리를 제가 같이 찾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성북구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정릉동을 시작으로 벌곡동과 보문동에도 청소년 놀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금천구의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입차 도장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도장시설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금천구청과 벤츠코리아 측에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건축물 허가가 절차적으로 적법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학교와 주택 밀집 지역에 인접해 있어 유해 물질에 의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청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의안 외 주요 업무 보고와 9건의 조례안이 처리됐습니다. 지난 주말 아침 저녁 바람이 불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나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죠. 하지만 이번 더위는 당분간 더 심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중에는 서울이 38도까지 오르면서 당분간 열대야도 지속될 전망이니까 폭염 대비 계속해서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